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기자 오다인입니다. 대고객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콜센터, 흔히 CC라고들 많이 부르시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서비스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 KT와 함께 AI 기반 비대면 콜센터 구축 방안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KT에서 서호영 상무님, 황성철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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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KT에서 인공지능 컨택센터 사업을 맡고 있는 서호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쪼록 콜센터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성철입니다. 저는 B2B 디지털 세일즈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AI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 발굴 제안으로 국내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고객 가치 혁신에 대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50분간 진행됩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KT가 전하는 AI 콜센터 구축과 고객 커뮤니케이션 혁신 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과 같은 대면 채널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주 전통적인 비대면 채널이 콜센터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콜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KT는 인공지능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80만 가입자에 달하는 AI 스피커 사업인 기가진이 사업에서부터 51만 세대에 공급하고 있는 AI 아파트 사업, 그리고 AI 호텔 사업, AI 로봇 사업 같은 AI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맡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 AI 컨택센터, 인공지능 콜센터 사업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KT의 인공지능 콜센터 사업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인 콜센터에 저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AI 기술과 솔루션들을 먼저 적용해서 그 안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상품으로, 솔루션으로 완성한 다음에 외부 사업화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KT는 지난 18년도, 준비는 17년도부터 쭉 해서 저희 자체 고객센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대외 기관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이 콜센터 DX가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콜센터 DX를 위해서 필수적인 AI 솔루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AI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를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솔루션을 설명드림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좀 생생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 KT의 고객센터 DX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센터 DX가 왜 필요할까요? 콜센터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콜센터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의 첫 번째는 콜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온라인 소비가 증가를 하고 또 올빼미 쇼핑족도 증가하는 등 예전과는 달리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이용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과 관련해서 해당 기업에 문의를 하거나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해관계자는 그러한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면 채널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 채널인 콜센터를 통해서 전통적인 CS 업무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라든지 세일즈 업무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해관계자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 분들입니다. 이 상담사 분들 입장에서도 워낙 이제 감정노동, 이직률이 높은 직업군이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 콜센터와 관련된
새 이해 관계자 주체 간에는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업의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관리 업무의 그 강도가 더 세지거나 또 상담사분들의 근무 강도가 세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접목하면 이런 새 이용 주체 간의 갈등 요소를 해결하고 AI가 인간을 도와서 효율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 KT에서 저희 95년도부터 AI 음성 인식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콜센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고객센터에 적용한 여러 AI 기술과 솔루션 중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크게 4가지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 드리는 순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도 높고요. 최신 트렌드이기도 한 가상 상담원 보이스봇에서부터 한 2010년도 중반에서부터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했지만 현재 잘 이용하시는 기업들도 있고 또 이제 이용률이 떨어져서 고민하시는 기업들도 있는 챗봇까지 총 4가지 솔루션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볼 AI 솔루션은 보이스봇입니다. 보이스봇은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이 1차 고객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 2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 대신 상담을 완결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이스봇이 먼저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단순 문의 영역에 대해서 그 문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판단을 내리고 그와 관련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휴먼 상담사한테 넘기지 않고 보이스봇이 자체적으로 상담을 완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2번째 역할은 정확한 상담 그룹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담 그룹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한 상담사가 모든 상담 영역에 관해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담 그룹을 저희 KT를 예를 들면 유선 상담 그룹, 무선 상담 그룹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상담 그룹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앞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게 되면 ARS 멘트로 안내를 합니다. 1번은 유선 문의, 2번은 무선 문의, 3번은 고장 접수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한 상담 그룹으로 연결해서 호 전환에 따르는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업이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전화를 거셔도 바로 0번이 상담사 연결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0번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상담사가 전화를 받았다가 다시 해당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한테 호를 이제 전환해가지고 전달해주는 일들이 저희 KT 고객센터만 해도 1평당 20만 정도 콜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호 전환이 수만 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이스봇을 적용하게 되면 그런 ARS 트리가 필요 없이 보이스봇 전화를 받아서 고객에게 어떤 용무로 문의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바로 해당 전문 상담사로 연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편리한 보이스봇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도입을 고려하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2가지 사항을 사전적으로 좀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이스봇이 처리 가능한 업무가 어디까지일지 우리 콜센터에서 처리하는 전체 업무 중에서 어떤 영역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혹 인공지능의 현 수준이 바둑 분야의 알파고처럼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와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특히나 언어와 관련된 것은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언어를 사람 간에 주고받는 그 지점에 있어서는 미묘함도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KT의 예를 들면 일 20만 호, 그러니까 워킹데이를 치면 월 기준으로 한 400만 호의 콜을 처리하고요. 그 구분을 보면 단계별로 저희 상담 유형이 굉장히 단순한 영역, 그 다음에 조금 그보다는 복잡한 영역, 그보다는 정말 복잡해서 사람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분석해서 저희는
그 단순 문의 영역 70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거기가 전체 이제 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 정도 됩니다. 거기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인간이 그 기계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디지털 이런 쪽에 익숙하신 20대에서 40대 고객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오픈을 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은 아무리 사전적인 검토를 마치고 잘 설계를 했더라도 실제 오픈한 이후에 고객이 느끼는 품질입니다. 그 품질은 이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상담을 말의 표현이 사람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말을 하는 방식이 사람처럼 더 자연스럽다든지 이런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간의 대화를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고 하는 사람 간의 대화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대화가 겹쳤을 때 처리라든지 되묻는 방식, 그다음에 되묻는 어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해야 그 막막함을 그 콜센터의 보이스봇이 적용이 되었을 때 그 보이스봇이라는 기계와 대화를 하면서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또 대화가 중간에 막히거나 끊어짐 없이 잘 이어서 보이스봇이 이제 고객을 잘 응대를 해드리고 상담의 목적을 완결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이스봇에 적용되는 AI 기술 요소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음성 인식 기술입니다. 음성 인식 기술은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를 글자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음성인식 관련된 인공지능 엔진을 STT라고 부르는데요. STT는 Speech to Text의 약자로 말 그대로 사람의 스피치 말을 텍스트, 글자로 바꿔주는 엔진입니다. 엔진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훈련을 시켜서 AI에는 데이터를 넣어줘야 성능이 높아지는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KT 자체 고객센터에도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KT 고객센터가 가지고 있는 음성 인식 기술, 그 다음에 음성 인식 엔진의 STT 엔진의 장점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전화망, 콜센터망으로 걸려 들어오는 전화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저희 고객센터에 일평균 20만 콜, 16만 콜 이렇게 걸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통상 음성 인식률을 측정을 할 때 또박또박 얘기를 하시는 상담사분들의 음성과 관련된 인식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는 이용 고객이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잘 받아 적었는지에 대한 인식률을 평균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상담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식하는 것보다 고객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걸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KT는 저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말씀하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90% 정도의 인식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통화 환경, 그다음에 소음 환경에 굉장히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요. 또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시킨 결과 지명이라든지 인명, 사투리, 주소와 같은 일반적으로는 사람 간에도 알아듣기 힘든 부분까지 좀 그 90% 인식률에 도달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보이스봇에 적용되는 AI 기술은 대화 엔진입니다. 대화 엔진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두뇌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 두뇌에 해당되는 만큼 대화 엔진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스봇이 업무 처리를 완결적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대화 엔진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서 학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 엔진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머신러닝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인간이 직접 규칙을 짜서 룰 기반으로 넣어주는 것까지 하이브리드형으로 할 때
가장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요.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구축이라 하면 여기서는 보이스봇의 대화 엔진이 대화를 설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상담을 위해서 전화를 걸어서 첫 마디를 하시고 나서 보이스봇이 어떻게 응대를 할 건지 분야를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이 요금을 문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을 때 한 총 어느 정도 턴으로 대화가 설계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턴 자체를 어떤 단계로 설계를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상담이 가능한지, 이런 대화 설계 프로세스가 데이터, 알고리즘 못지않게 중요한 영역이 바로 보이스봇입니다. 네. 방금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보이스봇의 중요한 또 하나의 AI 기술은 데이터 증강 기술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산업 또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 정제는 기계가 하는 부분보다는 사람이 직접 듣고 학습 데이터로 정제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또 관련되는 비용도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충분하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정제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있는 데이터를 대화 관점에서 증강해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람 간의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점심을 같이 이제 옆에 있는 분이랑 점심을 먹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건다고 했을 때 밥 먹으러 가자라는 직접적인 표현도 있지만 그 문장 자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나가서는 출출한데 배고파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사람이라면 그런 표현을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는 의미구나 라고 쉽게 판단해내겠지만, 기계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발화 패턴, 다양한 의도와 관련된 표현들을 전부 한 세트로 묶어서 이 발화들은, 이 표현들은 전부 이 의도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학습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 발화 패턴을 다양화하는 데이터 증강 기술이 그래서 보이스봇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데이터 증강을 함에 있어서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콜센터 내에서 녹취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인간의 언어는 또 다양한 표현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콜센터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휘까지 수집해서 같이 활용해서 대화 엔진에 반영해서 학습시키는 것이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이스봇과 관련된 마지막 기술은 대화 겹침을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사람 간의 대화를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 간의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기다렸다가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상대방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본인의 말을 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보이스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봇이 고객의 문의에 답변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도중에 고객은 어떤 또 추가적인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이스봇이 반응할 수 있어야 이 보이스봇의 품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걸러내고 정확하게 사람의 말임을 인식을 해내고, 그것이 있었을 때 보이스봇이 말을 끊고 고객의 얘기를 기다리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이제 음성의 겹침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바징 기술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사투리의 중요도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투리 또한 해당 업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로 추가적인 학습을 시켜야만이 전체적인 보이스봇의 성능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개드릴 AI 솔루션은 상담 어시스트입니다. 상담 어시스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시간으로 상담사를 엔드-투-엔드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저희 이제 KT 고객센터에 구축을 할 때 총 4가지 정도 기능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 4가지 기능은 이제 고객이 전화를 해서 상담 업무가 끝날 때까지 전체 그 프로세스 상에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고객이랑 말을 주고받는 것이고, 그 고객이랑 주고받는 말을 그대로 적어서 대화록으로 채팅창에 보여주는 그 기능, 그 다음에 미숙련 상담사분들도 좀 더 자신 있게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상담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걸 보완하실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대화 추천 기능 이런 걸 넣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고객과의 상담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상담사가 후처리 업무라고하는 영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이 문의가 어떤 유형이었는지를 분류를 하고 또 전체 상담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자동화하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넣어서 처음 AI 상담 어시스트를 기획을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파일럿을 저희 KT 자체 고객센터에 적용을 하고 매주 이제 상담사의 피드백을 받다 보니 기능이 어느새 11가지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11가지 기능으로 지금 저희 고객센터 중에서 총 7,000석 중에 이 상담 어시스트가 불필요한 나머지는 제외를 하고 5,000석에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 영상도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전체 시간 관계상 전체 기능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대표적인 기능만 추려서 영상으로 편집한 내용입니다. 같이 함께 보시죠. 대화록은 고객과 컨설턴트의 대화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대화를 고객, 컨설턴트의 화조로 필터링할 수 있고 책갈피 기능으로 체크해 놓은 대화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상담사가 호전환한 콜을 받을 경우 이전 상담사의 상담 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대화 추천은 고객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추천 대화와 관련된 키워드를 제공하고 K지존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추천된 키워드와 지존을 클릭 시 해당 문서로 즉시 연결되기 때문에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됩니다. 또한 같은 날 여러 번 이미된 고객의 경우 이전 상담 이력을 표시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상품 추천은 고객의 가입 정보를 요약하여 유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공통, 유선, 무선으로 구분하여 상품을 추천하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쉽게 확인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R 추천은 현재까지의 대화 내용을 분류하고 요약하여 컨설턴트에게 제공합니다. VOC 입력의 상품 유형과 업무 유형을 3순위까지 제공하며 상담 내용을 수기로 생성하지 않도록 내용을 요약합니다. 상담 내용 중 특정 문의의 경우 템플릿을 제공하기 때문에 타 부서 이관이나 관리자에게 업무 요청 시에도 편리합니다. 만약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컨설턴트가 직접 내용을 수정,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상담 어시스트에서 복사하여 전산으로 직접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화 설정에서는 여러 개의 베이 중 원하는 것만 온오프 할 수 있고 폰트의 크기와 UI의 색상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개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 가능합니다. 또한 상담 요약의 템플릿도 자신이 속한 부서에 맞게 세팅하여 원하는 템플릿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베이의 위치도 개인에 맞게 이동하고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AI 솔루션은 목소리 인증입니다. 목소리 인증은 고객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두 영역으로 나뉠 수 있는데 본인 확인을 해야만 제공할 수 있는 상담 영역이 있고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제공할 수 있는 상담 영역이 있습니다. 이 목소리 인증은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해주는 AI 솔루션입니다. 통상으로는 생년 월일이라든지 이름, 주소 같은 걸 물어서 본인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목소리 인증은 그 지문과 같이 개인마다 특징될 수 있는 성문이라고 하는 목소리 지문을 활용을 해서 그 성문의 일치 여부로 본인을 확인하고 더 나가서는 한번
콜센터에 전화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하시는 고객은 먼저 알아봐 드리고 소호영 고객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본인 확인에 소요되는 저 15초에서 30초 시간을 생략하면서 상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네, 마지막 AI 솔루션입니다. 챗봇인데요. 챗봇은 2010년도 중반부터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했는데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도입 이후에 정말 고객 응대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기업이 있는 반면 지금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지식 관리도 안 되고 이제 이용률이 낮아져서 떨어져서 더 이상 실질적인 고객 응대 채널로서 기능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그 케이스도 봐왔는데요. 이 챗봇도 전체적으로 저희도 201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도입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은 이 챗봇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의 결과들을 반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크게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그 챗봇에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채널들을 많이 넓혀드릴수록 이용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챗봇 첫 화면에 아무래도 이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잘 노출해서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부분 그리고 채팅을 시작을 했을 때는 보이스봇과 마찬가지로 채팅 쪽도 결국에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측면에서는 막막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가이드 해드리는 영역 그 다음에 답변도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어떤 페르소나 카피라이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 챗봇에 답변을 하기보다는 적기보다는 이제 지식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담 지식을 그냥 챗봇에 넣기 위해서 Q&A 형태로 막 정리를 해가지고 그 문장 그대로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쉽고 간결한 문제로 다듬어서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요. 그 다음에 UI 측면에서도 화면의 이동 같은 것들이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생략해드리고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시도록 도와드리는 부분 그 다음에 챗봇의 강점이 화면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근데 그 점 확실히 살려서 잘 정제된 보는 순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표, 그래프 같은 걸 효과적으로 활용했을 때 이용률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이 이용 고객분들한테 자주 여쭤봐서 조사를 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을 잘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저희 KT는 단연간 계속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그 여정에서의 불편 요소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개선 요소들을 발굴해서 노력해본 결과 저희 현재 이제 챗봇 만족도는 굉장히 전년 대비 10%포인트 정도 높아져 있고요. 일평균 이용 고객도 전년 대비해서 32%, 그리고 챗봇에서 그 고객 상담이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율도 51%에 달해 있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KT 고객센터의 사례를 들어서 그 콜센터의 AI 솔루션과 기술들을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런 이제 콜센터에 AI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인공지능 컨택트 센터 기술 솔루션과 관련해서 어떤 차별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신 기업이 있으시다면 아래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비대면 채널로 인사드리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지금까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좀 AI 콜센터가 좀 화제가 된 줄 알았는데 훨씬 전부터 좀 KT에서는 음성 데이터부터 구축을 하시고 또 이제 2017년부터는 AI 콜센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2018년부터는 또 이제 파일럿 사업으로 좌석을 5,000개 정도 대체하신 걸로 들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정확하시고요. 네, 이제 네. 2017년부터 그런 노력들을 지속해왔고요. 내부에서 그렇게 이제 검증된 AI 기술과 솔루션을 외부 사업화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1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별로 400만 호라는 엄청난 데이터 저 좀 놀랐는데, 네. 이어서는 이제 황성철 팀장님께서 이제 업종별로 어떻게 AI 콜센터 구축할 수 있는지 그 AI 엔진에 이어서 발표 자세히 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자, 업종별 고객 가치 기반의 AI 콜센터 구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종별로 제가 볼 건데요. 금융 및 유통, 그리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그리고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요즘 병원 쪽에서 AICC 니즈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종합병원을 주요 업종으로 반영을 해봤습니다. 먼저 금융과 유통인데요. 금융과 유통을 보면 크게 키워드가 셀프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모바일 중심 이렇게 정의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상황은 AI 솔루션을 통해서 셀프 처리 환경 및 그리고 개인 맞춤형 응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에 있어서는 대형 금융사와 지역 은행으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 특성이 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대형 금융사와 같은 경우에는 옴니채널 기반의 고객 밀집형의 어떤 터치포인트를 강화하고 마케팅 기회를 센싱하면서 고객 대상의 전문 컨설팅과 세일즈를 AICC와 구현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AICC에 있어서는 좀 리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 금융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대형 금융사의 어떤 트렌드를 벤치마킹하면서 고객 대면의 디지털 채널 최적화와 품질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AICC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고려되고 있으면서 운영 관리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AICC에 있어서 활성화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통적으로 노후화된 콜 시스템 고도화를 우선적으로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민원 상담, 그리고 행정 업무에 대한 자동화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코로나가 있다 보니 재난, 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를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있어가지고 내역을 보면요. 병원은 사실 업무상으로 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외래 영역이 있고, 입원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의료 외 영역과 의료 영역, 크게 이제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종합병원에 있어서의 AICC와 관련된 니즈를 보면 신환율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신규 환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 그리고 노쇼를 방지하는 것, 그러니까 병원에 오기로 되어 있으신 환자가 오지 않는 것, 이걸 방지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업무 자동화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화 서비스가 있는데요. 업무 자동화에 있어서는 단순한 업무 자동화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 특성상의 오진료 또는 오처방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 자동화에 대한 니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니즈를 가지고 기업들은 AICC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접점 채널 영역이고요. 그 다음이 AI 상담 자동화 서비스 영역입니다. 그리고 CS 인프라에 대한 진흥화 영역. 크게 이제 3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3가지 영역에 대한 AICC를 구축을 하면서 발생되는 사항들을 이렇게 보면 AICC 솔루션 도입에 대한 실패 사례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단위 솔루션을 도입을 하였지만 이 솔루션에 대한 관리 소홀로 활용도가 낮거나 심지어는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AICC 솔루션이라는 것을 보면 KMS나 STDT 등의 기본 인프라와 연계해서 구축하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속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것에 대한 솔루션이 있느냐? 이것은 검증된 AICC 솔루션 그리고 AI 솔루션에 대한 운용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도입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사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공급자적 관점에서 AICC 구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바로 고객 가치 기준으로 AICC 구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 가치는 어떠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고객 가치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consistency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일관성인데요. 고객이 선호하는 모든 상담 채널을 활용해서 일관된 고객 경험, 일관되게 연속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consistency입니다. 두 번째 고객 가치는 오토메이션입니다. 오토메이션은 고객에 대한 인증, 보이스 프린트도 그 인증 중에 하나입니다. 분류, 고객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의도를 분류하는 것, 그리고 측정, 고객과 상담하는 것에 대한 정확도를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그걸 측정해서 얼마만큼 높이려고 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지, 이 부분이 바로 오토메이션 영역이고요. 이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꼭 필요하거나 감성 케어가 크리티컬한 케이스는 상담사가 대응하지만 그 이외의 상담은 자동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객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객 가치는 퍼스널라이즈입니다. 즉 커스터머 전이 데이터를 통합 분석 예측해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도 사실 고객센터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은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객 가치 세 가지, consistency, automation, personalized,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구현할 것이냐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AICC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적의 모델은 자동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고객 가치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떠한 솔루션들이 있느냐? 컨시스턴시 영역을 보면 보이는 ARS 이미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과 같지만 그가 추가로 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챗봇, 보이스봇, 그리고 원격 상담, 그리고 나아가서 디바이스이긴 하지만 AI 스피커나 웹이나 앱들이 이 컨시스턴시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 가치인 오토메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툴들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AI 솔루션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STT와 TA, MRC, 그 다음에 AI KMS, AI 어시스턴트, TTS 이런 것들이 바로 오토메이션 영역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객 가치인 퍼스널라이즈는 빅데이터 영역과 그 다음에 AI 알고리즘들이 통합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는 고객 가치 기준으로 관련된 AI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의 고객 가치에 대한 구현 방안을 조금 더 상세하게 시나리오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응대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던 챗봇과 보이스봇은 아웃바운드 콜에 대한 자동화와 연동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마케팅 관련된 콜들을 많이 받고 계실 텐데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상담원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과연 이게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보이스봇을 통하면 아웃바운드 콜을 머신 베이스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MRC인데요. 챗봇과 보이스봇은 시나리오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식에 대한 가공에 대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응답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겠죠. 하지만 MRC의 경우에는 대화 엔진에 다이렉트로 해당 전자문서 또는 지식을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지식에 대한 정확도는 머신의 어떤 성능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 성능이 70% 후반대 정도로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챗봇, 보이스봇하고 MRC를 혼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적용을 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응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AI 어시스턴은 상담석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해주는 통합 윈도우입니다. 이것을 통하면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석에 계시는 분들이 고객 응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고객군, 고객별 맞춤 서비스입니다.
말씀드렸던 목소리, 즉 이 보이스 프린트는 그야말로 고객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고객별로 맞춤 감성 경영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지털 ARS. 디지털 ARS는 고객들이 사실 수많은 채널을 이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선호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선호하는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주면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상담을 연속성을 확보해 주면 고객은 거기에 대한 편리성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SI입니다.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이죠. CSI는 Customer and Sales Insight에 대한 약자인데요.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 전문화된 솔루션이 CSI 솔루션입니다. 이걸 통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타겟 마케팅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AI KMS입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과 지식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잘 체계화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머릿속에 지식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답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KMS에 대한 구축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AI KMS라는 솔루션을 통하게 되면 보다 쉽고 빠르게 지식 고도화를 하실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개인화 서비스된 정확도 제고는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자동화입니다. 업무 자동화 영역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고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RPA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RPA는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로봇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OCR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시각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PA와 OCR을 결합을 하게 되면 시각 정보를 통해서 단순 반복하는 작업은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KT는 무선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분들에 대한 서비스 청약에 대한 접수부터 개통 처리까지 RPA, OCR을 통해서 100% 자동화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담평가 자동화 솔루션 QA라는 것이 있습니다. QA는 Quality Assurance의 약자인데요. 상담평가 자동화 솔루션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 금융 서비스와 관련해서 불안전 판매에 대한 이슈, 법적 이슈로 현재 많은 이슈가 발생됐던 사항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상담평가 자동화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상담사가 고객에게 고지해야 될 사항이 정확하게 고지되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고객이 명확하게 인식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관리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더 나아가 상담평가 콜에 대한 평가와 교육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업무 자동화 영역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페이퍼리스 서비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과 관련해서 모든 어떤 정보의 전달이 사실 종이로 전달되는 경우는 지금 현재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관리에 대한 이슈나 전달에 대한 이슈를 고려할 때 블록체인 기반의 페이퍼리스 서비스는 업무 자동화에 있어서 좋은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변화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AI KMS라는 것을 가지고 변화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변화관리 프로세스는 상담 지식에 대한 생성 관리에서 시작해서 AI 솔루션에 대한 활용과 정확도에 대한 제고, 이것을 확장해서 상담 QA 및 교육에까지 이 부분을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 하나의 모듈로 보고 이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AIC 솔루션을 도입하고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서는 좋은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택상담 환경 구축입니다. 재난, 비상상황과 같은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실행 후 테더링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사내망에 접속을 하게 되면 별도 장비 구축 없이 네트워크 보안성을 확보하면서 신속한 상담사의 업무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업, 그러니까 고객 가치 3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솔루션 내역, 그리고 그 솔루션 내역과 연계해서 어떠한 형태로 서비스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지 총 5개 영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고객 가치를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KT는 차별화 제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각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C레벨 컨설팅입니다. AICC라는 것은 명확하게 보면 IT 기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IT 기반이 확보되면 그러면 운영체계도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거와 관련해서 운영체계는 KT는 품질관리, 프로세스, 인력, 조직, 영역에 대해서 크게 3대 영역을 대상으로 C레벨 컨설팅, 즉 CEO 또는 CXO 레벨로 컨설팅을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이것을 통하면 결국 IT 인프라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유기적인 화합이 가능해질 거고 이것은 바로 즉각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컨설팅입니다. 제가 퍼스널라이즈 영역에 있어서 빅데이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KT는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정령, 비정령 데이터에 대한 내역을 분석을 해서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목표를 AICC와 함께 어떻게 라인업 할 것인지를 데이터 관점에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 프로세스 마이닝입니다. AICC에 대한 도입을 할 때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에 들어오는 호의 흐름, 그 다음에 호의 분류는 어떻게 되고 고객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보통 엑셀 데이터로 관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2개월 또는 1개월 정도 이제 PI 컨설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시스템 로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플로우 차트로 바로 생성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마트 PI를 구현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이 스마트 PI를 통해서 AICC를 구현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AICC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스마트 DX로 나아가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KT의 차별화 제한 사항의 AICC와 연계한 통합 BPO입니다. 저희 KT는 AICC에 대한 구축과 함께 약 7,000석, 정확하게는 AICC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석은 5,000석 정도 되는데요. 이 5,000석에 해당하는 AICC 통합 BPO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를 같이 활용을 하신다면 AICC 구축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제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 지금까지 발표 감사합니다. AI 콜센터라고 하면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챗봇 하나 이렇게 도입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IT 인프라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된다. 네. 그래서 C레벨 컨설팅부터 이렇게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께서 그 KT AI 콜센터 구축 방안과 고객 커뮤니케이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질문 들어왔는데요. 답변 두 분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참여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스봇을 도입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그 서상무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이스봇 도입 시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고객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친화적인 보이스 대화를 설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스봇은 기존의 챗봇이라든지 AIS에 비해서는 그 보이스봇의 대화의 설계가 완전히 새로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KT는 보이스봇 기반으로 상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KT 내 연구소, 개발자, 상담 유형별 도메인 전문 상담원들과 함께 최적의 대화 설계를 고민하고 또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담 어시스트 기능 아까 또 상무님께서 소개해 주셨었는데 이 상담 어시스트에서 실제 상담원이 가장 자주 쓰는 기능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주 쓴다면은 가장 쉬운 기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능을 많이 콜센터에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나요? 네, 아까 소개를 드릴 때 저희 상담 어시스트 솔루션에 총 11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중에서 상담사분들이 실제로 가장 편하게 자주 쓰시는 기능은 실시간 대화록 기능과 함께 가장 마지막에 상담분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추가했던 책갈피 기능이 있습니다. 책갈피 기능은 중요한 대화를 실시간 대화록에서 따서 따로 정리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담사분들이 매우 편리하다고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상무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가 두 분 발표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AI 콜센터 최근에 굉장히 구축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답변 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만나본 기업들의 가장 관심은 뭐냐면 AICC 구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면 되는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도 업종별 고객 가치 기반의 AI 콜센터 구현 방안으로 이제 설정을 한 것이고요. 업종별 고객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딱 3개의 고객 가치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consistency, 즉 이제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 automation, 그리고 자동화, personalized, 개인화, 이 고객 가치를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고객사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AI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어떤 특성, 즉 학습 데이터에 대한 어떤 생성, 가공, 관리를 포함하는 즉 이 변화 관리 기능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경영진과 실제로 AI 도입을 현재 구축하는 실무진 사이에 어떤 갭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부분이 결국 제대로 되면 고객도 인식을 하시지만 이게 안 되면 고객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BPO와 연결하거나 또는 AICC 솔루션을 도입을 하실 때 이 변화 관리 부분을 반드시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저도 팀장님 발표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지금 보이스 보시나 채팅으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 AI 기능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여전히 좀 답답한 부분들이 사실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합적인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파편화돼서 좀 고객들이 여전히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BPO와 연계하거나 별도로 솔루션을 좀 통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AI 콜센터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뭔지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도 이어서 팀장님께서 답변 주실까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과 이제 연속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AI 구축을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AICC를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이 AICC 자체를 그 자산화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한 어떤 그런 역량이 있는 기업을 꼭 파트너로 선정해서 제안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점에서 있어서 보면 이제 KT가 이제 국내 최대 AICC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사실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와 개선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경험을 저희 KT에서는 CEO 레벨의 어떤 그 C-레벨 컨설팅,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 조직을 통한 어떤 빅데이터 프로젝트 컨설팅, 또 이와 연계해서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을 활용한 어떤 스마트 PI, 그리고 BPO까지 변화 관리를 포함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어떤 그 차별화된 제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오픈해서 좀 같이 활용하신다면 좋은 AICC 구현에 있어서 BP 사례로 아마 발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AI 콜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AI 기능이 들어가고 심지어 RPA의 OCR 기능까지 통합적으로 이런 첨단 기술들이 다 투입이 돼서 AI 콜센터가 운영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각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무님. 네. 개인적으로는 방송 출연이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이제 고객 가치에 대한 파트너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ICC라는 테마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AICC 영역은 AI 솔루션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아마 영역이 많이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또 KT를 파트너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